유시민의 이재명 실패로는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죠. 집권 이제 1년 됐는데 좌파 진영 안에서 뭐 이게 부글부글 서로 끓다가 완전 이제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것도 8월 17일 가장 중요한 좌파 안에서 우파에서도 그 예의주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디로 갈지 완전히 다 바뀌니까는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되느냐, 정청래가 되느냐. 오늘 다 이제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김민석하고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또 한 사람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본격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유시민이 딱 불을 질렀죠. 바로 이재명 정권은 피렁코 실패할 것이다. 정권 아마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을 겁니다.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 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마디로 좌파의 대주주격인 친노 친문 세력의 말을 듣지 않고 이재명이 딴 살림을 차리는 뉴 이재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A그룹 좌파, B그룹 좌파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따로 가는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저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패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패하도록 만드는 건 상당히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가령 뭐 지금 당장 뭐 탄핵 이야기도 넣을 수가 있고 재판 재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양쪽의 전면전은 이제 불이 붙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기사고 하나는 경향신문 기사인데, 조선일보는 이 유시민이 던진 이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경향신문은 완전히 청와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 지금 엄청나게 발칵 뒤집혀졌겠죠. 이재명도 제대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거 좌파 안에서 거의 뭐 저주뿐이 아니고 저주를 넘어서 아예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 제목에 달아드린 것처럼 이제 빠지시라, 경고장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 반응도 중요합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전에 조선일보를 먼저 좀 띄워주시죠. 조선일보 보면은 유시민이 던진 이재명 필패론, 그 뒤엔 신구 주류 총선 공천권 싸움이 있다. 자, 이게 그냥 던진 게 아니고 이 문조 특례유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와해가 됐는데 유시민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와해가 되면서 정청래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워낙 이재명 쪽에서 막 압박을 강하고 세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칠까봐 빠질 수도 있다, 불출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출마를 강행을 하고 강행한 직후에 유시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좌파 유튜브 매불쇼에. 그 전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이 필패론, 이재명 필패론은 PL이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이 편집을 해버렸죠. 편집을 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매불쇼에서. 그러니까는 다른 좌파 유튜버 매불쇼에 가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면 도전을 하는, 전면전을 선포하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유시민이 완전히 작심을 하고 이재명을 공격을 한 건데, 유시민은 올해 들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재명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빌드업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드업 해왔는데, 지난 2월 달에는 그런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이 공소 취소 추진을 하니까는 그 앞장선 친명계를 겨냥을 해서 이건태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공소 취소하는 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오늘 재헌절인데 완전 헌법 파괴죠.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친 것 같은데 나는 미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쳤어.
공소 취소를 하는 이재명 쪽 사람들은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달에는 좌파 지지층을 A, B, C로 나눈 뒤에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는 이익만 추구한다는 B그룹을 향해서 위기가 오면은 이재명을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 또 이번에 매불쇼에서 공격을 퍼부었죠. 이 기사에 따른 조선일보가 취재한 거를 보면은 유시민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 씨 말에는 민주당 주류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 있고, 친노 친문이 줄곧 비주류 길을 걸었던 이재명에게 이제 그만 빠지시라는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이제 그만 이게 민주당 중진 의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치 픽으로 이제 빠지시라. 민주당 중진 의원이 사실상 친노 친문, 그러니까는 기존의 대주주들, 좌파의 대주주 세력에서 일종의 바지 사장처럼 들어왔던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는 이제 그만 빠지라.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는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자, 이 그만 빠지는 거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축 이것도 이제는 하지 말고, 재건축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국정 운영은 우리가 해. 우리가 당권을 잡아가지고 다 해나갈 테니까 그냥 자리 보존만 해.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만 빠지라는 게 아예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리에서 내려와서 뭐 조기 대선 뭐 모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파만 뭐 탄핵돼서 조기 대선 치르는 건 아니죠. 조기 대선 하면 자기들이 또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재명이 아닌 A그룹 좌파가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원래 좌파의 주주격인 그런 의도가 들어있을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전개를 당권 경쟁 결과 이후에 당권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이후에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 빠지시라는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이렇게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친문계 의원은 친명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다. 이미 2024년에 이재명이 총선 때 비명 행사하고 전부 다 친문 다 내치고 친명으로 채워놨는데, 한 번 더 그렇게 되면은 다음 공천 때 이번에 당권을 김민석이나 가져가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패족이 되는 거죠. 친문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좌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사생 결단식의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유시민이 저렇게 막 치받아서 1년 만에, 이런 적 없습니다. 정권 출범 1년 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건 지금 좌파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족보가 없는 이재명, 족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권이 없는 그 친문 세력, 여기서 완전히 이제 그 실권까지 가지고 오려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는 쪽 이재명의 반응은 어떨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제가 그쪽에 취재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그쪽 취재력이 뛰어난 경향신문의 기사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청와대 유시민 필패론에 반응도 안 하겠다. 반응도 안 하겠다 하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부글부글 끓는 정도가 아니겠죠. 뒤집어지겠죠. 자, 일단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이야기도 안 쓰고 좀 입에 올리기도 싫겠죠. 기자들한테 특정인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다. 특정인의 발언,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공식적으로는 이 반응을 안 내놓겠다지.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저기 그 청와대 안에 물어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 경향신문이 무려 A, B, C, D, E 5명에게 취재를 했네요. 근데 그 대답들이 하나같이 이게 뭔가 결전이 임박한 듯한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 반응만 제가 빨리 소개를 드리죠.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마치 대통령과 평론가가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별도 대응이나 입장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권력자하고 일개 평론가, 유시민이 이제 평론가라고 하는 거죠. 평론가가 무슨 이 언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유시민이 그걸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B씨는 이 자유로운 정치권에서는 자유롭게 유 작가, 그러니까 유시민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듣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우리가 반응을 하면 커져. 평론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 이야기죠. 청와대 참모 C씨.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어. 대응은 그냥 아예 반응도 안 보일 거야. 지금 반응 보이고 있죠. 공식적으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시민이 제풀에 지칠 거라고 본다.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제풀에 지치겠지. 그런데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가 이기면은 제풀에 지치는 게 아니고 더 펄펄 날겠죠. 그래서 정권이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행정관 D씨. 유튜버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는데 유시민이 발언에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른바 문조 털레유로 공격받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됐구나 싶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게 한쪽은 문조 털레유, 한쪽은 한강 새똥 대주길 이렇게 멸칭까지 하면서 막 싸웠죠. 그때 엄청난 공격을 유시민이 받은 겁니다. 새똥 대주길 이쪽으로부터. 그래서 그때 감정을 막 쏟아낸다. 아마 제풀에 지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지치고 펄펄 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E씨는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시민 같은 사람이 갈수록 더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청와대가 부글부글 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닐 수 있어 보인다. 청와대가 이들과 부딪히는 순간 더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참으려고 한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유시민의 이야기로 나왔지만은 원래 자기들이 좌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에서 이제 계속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면은 우리만 상처받는다. 그래서 일단 대응을 안 하지만 예의주시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김민석을 당선시켜서 레임덕이 안 들어가려고 자기들이 이재명이 내세운 김민석을 당선시켜서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유시민은 DJ하고는 그냥 아주 원수처럼 막 DJ를 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김대중 필패론 막 이야기를 했고, 김대중 5년 임기 동안 유시민 씨가 계속 하야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야. 그때 아들 3사람, 그 홍삼 트리오 막 사보 처리 받을 때 잘했어. 대통령실 내려와라.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시민이. 그리고 어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까지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받은 노무현 때는 장관으로 입각도 하고 완전히 친노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했고, 그런 유시민의 발언이 나온 그 다음 날 오늘 공교롭게도 김민석이 노무현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김민석은 또 노무현하고 악연이 상당히 있죠.
그때 이 노무현이 2002년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때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만들어서 노무현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중에서 김민석은 특히 노무현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정몽준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몽준 쪽으로 가서 지금까지도 철새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김민세라고 불리는 게 그것 때문이죠. 근데 이 김민석이 오늘 그 노무현 묘소에 가서 머리를 크게 숙였습니다. 크게 채성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거려운 분이다. 이게 이제 진노 쪽의 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당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8월 17일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당권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명운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